이번에는 조심해야 할, 거래하지 말아야 할 외주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감이 안 잡히거든요. 거래하지 말아야 할 외주업체? 이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외주 업체들의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래하지 말아야 될 업체들을 리스트로 뽑는다면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저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뭘까요, 소연 씨?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경험한 외주업체들은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딱히 뭐 거래하지 말아야 할 외주업체 제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뭔지 감이 전혀 안 잡히거든요. 이게 이제 창업자들이 경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소연 씨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조그만 업체들한테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 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굳이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잘할 거니까. 그렇죠? 나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잖아요. 그 외주업체한테.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스타트업 하는 경우에는 외주업체에 휘둘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네. 갑이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휘둘릴 수가 있는. 네, 힘이 없는 갑인 거죠. 왜냐면 갑이 휘두를 수 있는 건 돈을 많이 줄 때 휘두르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직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 점을 이용해서 이제 외주업체가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예요.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게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인가요? 저랑 이제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모텔을 하나를 인수를 받은 건 아니죠. 정확하게는 1년 사업권을 받은 거죠. 그때가 한 15년쯤 전인데 1년 그 모텔 사용권이 7천만 원이었어요. 네, 7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1억이 좀 넘는 돈이죠. 1억이 이게 전세로 다시 돌려받는 그런 돈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모텔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1억은 날아가는 돈이에요. 어우, 세네요, 예, 금액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7천만 원인데 지금 돈으로 그게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내가 또 1년 동안 거기서 일하고 그러면은 그 2배 이상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겠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7천만 원을 15년 전에 주고 들어가서 1년 후에 내가 나올 때 갖고 나온 돈이 1,500만 원 정도 됐어요. 네, 1,500만 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번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전기세 내고 뭐 내고 운영비 하고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밥값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떼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에 남은 돈은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분이 그렇게 크게 당했을까요? 엄청 크게 당하지 않았어요? 지금 돈 1억이 날라가는데. 외주업체가 뭐 추가적인 정보를 안 줬을까요? 자, 그거는 외주업체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네. 뭐냐면 시간을 촉박하게 줘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 그분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빨리 말해줘야 된다고. 내일까지 얘기해도 지금 당장 말해줘야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 세일즈 비법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호텔에서 일할 때 그렇게 판매했거든요. 호텔리어로 일하실 때? 네. 시간을 굉장히 촉박하게 주는 거예요. 이거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줄 서 있는데 내가 아버님 통해서 어떻게 아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 1억 넘게 받아야 되는데 7천만 원에 운영할 테니까 7천만 원 한 계절이면 받는다고. 봄에 7천만 원 끝내고 그리고 이제 여름부터 해서 1년 장사해서 당신들 결혼하니까 그 돈으로 아주 편하게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 같죠. 솔직히 저도 그때 말렸었는데 사람이 긴박해지면 실제로 IQ가 낮아지는 거 알아요? 그래요? 네. 그 테스트를 했대요. IQ 테스트를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풍부하고 그리고 내가 배도 부르고 밥도 먹고 여유가 있을 때는 IQ 테스트 결과가 높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런데 내가 촉박해지고 뭔가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결과치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렇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못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지금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때 그 사기죠. 저는 사기라고 보는데 사기를 당하기 전에
그 모텔에 옆에 누가 이렇게 쭈그려 앉았고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분한테 말 좀 이렇게 걸으려고 갔더니 아 가지 말라고. 저기 왜 가냐고. 쟤랑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모텔에서 자기처럼 당해서 이제 나가는 사람인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인 것 같다가 아니라 그 사람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외주 업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외주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인간관계는 나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줘요. 외주 업체인 경우도 그건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회사를 나와서 스타트업을 할 때는 외주 업체를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내가 의리해요. 외주 업체는 막 엄청 큰 건물에 막 조직 체계도 있고, 근데 난 이제 사업한다고 나와가지고 돈 몇 천만 원 이렇게 있는 상태로 거기에 가면은 나는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백견 맞기 좋은 상태인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 있군요 라고 말을 해주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한테 맡겨주시고요. 사장님 이제 사업 지금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시장은 뭐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뭘 모르는 애기의 상태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스타트업 예. CEO가. 그렇죠. 그냥 근데 그 사람을 애기 대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왜 이 인테리어가 이런 가격이 나왔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 이거는 평당 얼마 나오는 거고 다 물어보시라고 다 이 정도 나오고 이거 사장님 뭐 좀 무시하기도 해요. 사장님 뭐 그냥 그러실 거면 좀 다른 업체 찾아보시라고. 뭘 모르시네. 지금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쪽 시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조목조목 다 따졌을 때 다 대답해주는 사람이랑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판넬이 가격이 개당 얼마고 곱하기 몇 개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공임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군요 하면서 가격 구조를 다 오픈을 해주는 사람이랑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런 걸 덮어놓고 믿어주라고 하는 사람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하겠죠. 안 그런 데가 없다고. 다 그래요. 안 단골 그런 데. 멘트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소연 씨가 외주업체를 대할 때, 지금 대기업에 있잖아요. 외주업체를 대할 때, 사장님 여기요, 이거 가격 어떻게 나왔는지 견적서 새로 뽑아주시고요. 이 부분 어떻게 됐는지 좀 세밀하게 해주시고, 왜 인건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됐는지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원들 리스트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보내주죠. 보내주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해서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만만하고 나를 돌려먹기 위해서 그거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 외주업체에 약간 기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저는 좀 그 생각이랑 달라요. 기싸움이라는 건 내가 더 높은 기로 상대방을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나랑 기싸움을 하려는 사람이면 그냥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도 많이 못 주고 내가 강한 갑이 아닌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사실 만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갑일 때 을과의 관계를 잘 맺어둬야 돼요.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네. 제가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공기업에 있을 때 컴퓨터를 하는 업체한테 기념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주를 좀 많이 맡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랑 저랑은 좀 약간 상하관계가 있었죠. 제가 갑이었고 이제 을인 그런 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나오고 나서 저를 제일 많이 도와준 분이 그분이에요. 내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도와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컴퓨터를 처음에 이제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작업에서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컴퓨터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품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좋았던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배려해 준 것도 좋았는데 제일 좋은 건
내 얘기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기분 나쁜 말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웃으면서 물론 얘기했죠. 그래서 사장님이 부품 빼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장님 조직기 팔 때 저 옆에서 볼게요.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 같은 경우는 버럭 화를 냈을 거예요. 맞아요. 기분 나쁠 수도 엄청 있는 기분 멘트. 나빠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아이고 과장님 아이고 나를 그렇게 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해요. 여기서 나 조립할 때 부를 테니까 와서 봐요. 그래서 난 진짜 조립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부품 깠는지 안 깠는지. 부품 이거 맞죠? 맞죠? 아하 맞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다시 맞아요? 이렇게 확인하고 가격표 다시 조회해보고 이거 맞아요. 여기 컴퓨터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씩 조회해봐요. 그 상황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든 의심을 다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분 나쁠 상황인데. 그렇죠. 엄청 나쁜 충분히. 거죠. 그런 말에 대해서 진중하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되게 이런 말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좀 보기와 다르게 약간 소심한 성격인데 아무도 안 믿겠지만 되게 소심한 성격인데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내가 다소 무례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끝까지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죠. 작지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엄청 이게. 큰 거죠. 왜냐면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땐 약간 내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떤 조직에 있다가 빠져나왔을 때 그랬을 때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의시되다 보면은 뭐 그럼 이렇게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면서 맞아요. 실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꼼꼼하게 다 챙기는 그런 거를 허락해준 사람을 꼭 만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제가 이제 외주를 할 때는 꼭 IT를 하든 어떤 업체를 만나든 정말 다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 얘기를 하고 상대방과 나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면 또는 상대방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폭발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외주업체를 하실 때는 저는 그거를 명심을 하라 라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맞아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를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으면 그 사람이 그걸 영업을 안 해요.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원래 이 돈 받고 안 해주는데 사장님이니까 해줘. 이런 건 없어요. 가족한테도 그런 거 안 해줘요. 나니까 싸게 해줘요? 안 해줘요. 돈이 남으니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세일즈용 멘트죠. 그렇죠. 그런 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마무리를 이렇게 할게요. 결국에는 내가 갑일 때 을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네. 그게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분들이 다 나한테 도움을 줘요. 제가 공공기관에 있을 때 내가 지원을 해줬던 그 많은 기업들이 다 나를 도와주려고 해요. 좀 많이 오히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왜 그때 더 많은 업체들을 더 잘 해주지 못했을까? 근데 갑질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업체들을 직접적으로 좀 아예 찾아가서 정말 많이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그분들이 다 나한테 힘이 되니까 그러면 더 큰 힘이 생겼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업 직원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제 외주업체를 대하거나 아니면은 지원금을 주는 입장이라면 그 업체들한테 내가 대하는 게 그게 바로 내 자산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짧은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네, 혹시 하실 말씀? 맞아요. 정말 이게 영원한 값도 없고 영원한 일도 없고 진짜 외주업체 이렇게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참 새로운데 이게 값이 또 값만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로.